지난주에 이틀간에 걸쳐 실시됐던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 부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사전투표를 부실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서 부천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책을 해달라라고 갔더니 사무국장실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바로 부천 이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 우편물들이 5만여 개가 500매씩 나눠져서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 이 관내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천 지역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라면 관외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 투표했던 이러한 기표 투표 용지가 든 우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투표했던 우편물들이 5만여 개가 지금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이 정도면은 이런 우편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게요 한 표, 두 표도 아니고요 5만 표가 안진용 기자님 따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5만 표를 저렇게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요. 관내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요.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보관할 곳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텐데 이 국민의힘 측은요. 또 하나의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뭔데요? 이 사전투표 우편물이라 하면은요. 보안이 생명이거든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사무국장실의 이 CCTV, 감시해야 될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장면이면 여러분 지금 가운데 사진 보이세요? 천장에 우리가 흔히 보는 CCTV 그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무슨 선캡 쓴 것처럼 종이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왜 예를 들면 저게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저 장소가 예전에 회의실로 사용이 됐는데 회의실 사용하는 과정에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CCTV를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려놨다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그러면 저게 지금 투표함이나 투표함은 아니지만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우편물이잖아요. 네. 그럼 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를 다시 열었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물론 관리소를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걸 가려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부분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저기에 뭐가 들어왔고 얼마나 잘 관리되고 감시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CCTV로 쭉 찍어놔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저 CCTV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기 가려져 있으면 사실은 저 우편물이 어떻게 운반되고 또 어떻게 나가고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저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천시 선관위가 왜 제대로 저걸 만약에 그 전에 회의 때문에 노출될까 봐 막아놨다고 하면 우편물을 갖다 놨을 때는 이걸 뜯었어야죠. 뜯지 않고 계속 저 상태로 놔둔 것은 관리에 소홀히 있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 얘기 중에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얘기가 뭐냐면 앞서 지금 얘기는 최진봉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무국장실에는 CCTV를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가려두고 놔뒀던 것이다. 그런데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에 관외, 즉 부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에서 타 지역 가서 투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관외 사전투표인데 그 5만 장을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였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CCTV가 있고 없고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공직선거법 176조에 관련되어서 사전투표를 할 때 어떻게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접수한 우편물을 정당 추천위원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래서 우편투표함에 투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우편투표함이라든지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우리가 보통 CCTV라고 부르죠. 이 CCTV가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무국장실에 놓여 있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의 시의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장소에 놓여 있다라는 이의의 내용인 것이지 법상으로 꼭 어디에 놔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가 있는 곳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저게 CCTV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런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요. 제주에서도 일어났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부천에서는 사전투표 우편물이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발견이 됐죠. 이 제주에서는요, 사전투표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이 투표함이요. 저거예요? 네. 네, 저 함입니다. 규정대로 보관실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이 방에 CCTV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예 없어요?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7일 성명을 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곧바로 사전투표 보관실로 보관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CCTV도 없어서 관리 상태를 확인할 길조차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의 방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 부정선거 감시단이 발견했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명백하게 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주 선관위는 뭐라 그러냐면 이 정당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선거하다 보면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이게 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 부정투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참관인 중에 한 명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투표함이 도착할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임의대로 사전투표 이 박스를 사전투표함을 투표함 관리하는 장소에 놓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 그 정당 관리인이 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잠깐 갖다 놨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네. 왜 참관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떤 이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럼 밖에서 같이 기다리든지 아니면 함께 모든 사람이 모여있던 장소에 있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을 방지해야 돼요. 어쨌든 네. 선거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 뭐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억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조금 더 좀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야 또 어느 쪽 후보한테 유불리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각 당의 대변인들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경 대변인님, 이거는 왜 선관위가 이런 일을 논란과 의심의 눈초리 이런 걸 자초하는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금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만 이런 것이 문제이냐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라는 것이 이제 도입했던 것이 2013년도 4월 재보선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관리가 계속 되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입기자로서 거길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쉽게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도 잠궈놓고 하기는 합니다. 다만 CCTV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번에 그 사전투표소에서 또 확진자분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관위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지금 거의 40% 육박할 줄은 몰랐었던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맥시멈 80%라고 하는데 거의 반 정도가 투표를 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많이 오셨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참정권을 가져야 되는 그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렸고 그 소중한 투표용지가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무슨 금고에 아마 보관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있어요, 진짜는. 지금까지는. 그런데 2013년도 그때 제가 시행된 것이 혹시라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가 박근혜 정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가 지금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문재인 현 정부만의 문제라고 말씀을 아마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 모두 알게 된 점은 참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지적받을 부분은 지적을 받고 고쳐야 될 부분 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관위의 이런 부실 관리 행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이게 골물대로 있다가 터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전까지 잘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부실했겠어요?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임승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언론들의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으나 물론 앞서가는 과도한 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내일 선거 끝나고 어느 쪽이든 대선 불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참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어떤 박빙승부가 났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불씨가 지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차원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법령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함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을 비롯한 입법기관들이 책임을 졌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 특이점이 있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논평을 통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논평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어떤 투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라고 수차례 저희가 논평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이후의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자 이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겠다고 난동을 부렸다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저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원장도 긴급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월요일인가요? 10시에 느긋하게 출근하셔가지고 기자분들 어떤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사과문 같은 경우에도 사과의 뜻은 굉장히 짧게 나타나 있고 마치 유권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후 대처까지 봤을 때 거취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길 당대표도 저 이준석 대표가 거취 표명을 선관위원장이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사들이 거취 표명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선관위가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선관위 고위 관계자 나와서 설명했던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번에 사전 투표를 앞두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영어를 써요? 여러 차례 가정에서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가 이거예요? 사전 투표가 연습 투표예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놓고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은 사과 아닌 사과인 뭐 사과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오늘 했는데 잠시 짚어보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또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뭡니까 네. 이번에는? 네,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 명부가 누락돼서 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광역시에서 2명이 이런 일을 당한 데 이어서 이 구리시에서도 같은 피해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는요. 네. 20대 대선 투표 이 안내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이미 사망한 시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있는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됐습니다. 세상에. 곧바로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더욱더 황당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이미 사망한 시아버지 사망 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한 거였고요. 또 시아버지의 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명부에 올리고 이 A씨를 제외했던 겁니다. 사실상 A씨는 선거권이 박탈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들은 답변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듣고 실제로 지난 5일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A씨의 선거인 명부 조회가 되지 않아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건데요. 이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에도 규정이 된 사안인데 이런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21세기 대명천지의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가 맞아요. 최진범 교수님, 이게 네. 지금 선거라는 걸 처음 시행해본 나라 얘기예요, 혹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모든 게 전산화돼 있고 모든 게 다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빠져서 선거를 못하게 됐다?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이게. 대체 정말 동사무소, 물론 책임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이 있는 건데 이분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고 끝내버리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2차, 3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 측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일단 뭐라고요? 사과는 했어요. 찾아갔는데 네. 사과하면 뭐 하냐고요. 선거를 못 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다 끝나버려서 행정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 시간 많이 오래 걸려서 어차피 투표 못 하실 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소송하게 되면 이제 만약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직원이.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선거의 투표권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을 뺏겨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행정착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21세기에 어떻게 선거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국민적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진짜 화를 참으려고 했는데 화를 내야겠어요. 보세요. 해당 동사무소가요.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도 지금 분노할 일인데 해당 유권자뿐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분노할 부분인데 그 다음 말 보세요. 행정소송을 해도 변호사 선임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린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라고 쳐요.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할게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제발 좀 참아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로 나쁘네요. 동사무소. 꼬리 자르기식으로 모든 책임은 그냥 해당 개인 직원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해당 동사무소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이 해당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을 또 책임지는 그 위에 상급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급자들도 원래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봐달라라는 취지잖아요. 이 동사무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선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관위에서는 이 40대 유권자에게 지난달 25일에 선거인 명부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수정이 일단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선관위는 책임이 없다. 해당 동사무소의 직원의 책임이고 국가가 책임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책임이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죠. 그 동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나는 예를 들면은 그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투표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본인은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런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는 것이 이건이 처음이 아니라 앞서서 이제 안주영 기자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광주에서 이제 사법처분을 받은 한 2명이 있었는데 원래 일정 수준 이상의 사법처분을 받으면 이 선거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법처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법처분이 아님에도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님께 여쭤볼까요? 앞서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그러면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배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야 후보들은 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을 유세를 다니면서 한 표 한 표 투표해달라.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한 표가 우습습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표는 뭐 100만 표와 같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박빙승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태도가 참 아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부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처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어떤 일련의 상황들은 실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투표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있었던 어떤 부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투표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관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그런 사건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나이가 어려서 배려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이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건 나이와 무관하는 거고 이것은 마치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니까 봐달라. 그렇다면 또 나이가 많으면 다른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전혀 지금 관계없는 얘기들을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는 것을 보면서 국민적 분노가 키워가고 있는데 또 선관위원장의 어떤 태도라든지 네.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 유권자들의 분노를 불식시키기에는 굉장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앙선관위도 이번에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신 분이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서로 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네요. 중앙선관위 답변은 지난달 25일 날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서 수정하기 힘들다. 동사무소의 실수다. 중앙선관위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겠다. 동사무소 직원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될 것이다. 야, 다 이럽니까? 뭐가 잘못되면 다 그냥 개인의 일로 실수를 저지른 개인의 일로 다 치부합니까? 다 손뗍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자, 그런데 엊그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 그리고 마지막 날 사전투표 때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대기줄이 길다 보니까 이 추위를 막을 수 요즘은 낮에는 따뜻합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증세 중에는 오한 증세가 많아요. 그럼 얼마나 이중으로 추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벌 떠셨던 분 많으실 텐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 사전투표하러 갔다가 발길을 돌리신 분들 중에 투표를 내일 본투표 때 행사 못하실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게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이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발급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갔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발길을 돌린 확진자나 격리자들 중에서 이미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분들, 이분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모 씨 같은 경우는요, 지난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한 사전투표소를 살았는데 네. 신분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6시 15분경 투표하지 않고 투표소를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씨가 본인 확인서까지 작성을 해서 투표용지가 출력이 된 경우라면 본투표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같은 사례도 있는데요. 이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사전투표소에서는요. 선거사무관이 대기 연결해서 확진 격리자의 신분증을 한꺼번에 걷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항의가 있었고 결국 몇몇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죠. 이때 대기 연결에 있던 확진자 A씨, 사실 확진이 됐음에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요.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몸이 아파서 귀가한 후에 선관위에 본투표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때 선관위의 답변은 투표용지가 이미 발급돼서 본투표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A씨의 입장은 만약 이런 설명을 미리 들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5일날 사전투표 때 아파도 참고 기다리면서 투표를 했을 것이라면서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소중한 한 표가요. 찍으면 그냥 다행인 거고 안 찍으면 그냥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중앙선관위가 하라고 지금 중앙선관위 중앙자를 넣어준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선관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그냥 갔다. 이런 경우에 그 투표용지만 가지고서는 이게 어느 분의 투표용지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확인되지가 않는다면 이분은 본투표소에서 투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투표용지가 어느 분에게 발급된 것인지 특정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투표권을 선거일 날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울분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단비 변호사님, 제가 상식이
짧지만 헌법에 참정권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표하러 갔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럼 아까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나는 그러면 본투표일엔 투표할 수 있겠지. 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거고 단순히 본인이 예를 들면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 사전투표들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갑자기 이러한 바구니에다가 담으라고 했다든지 내 표를 그냥 두고 가면 이게 투표하면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거부를 하고 돌아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나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투표용지를 출력을 하고 나서 유권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본투표에서 투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 투표를 출력했는데 이게 누구 건지를 알고 누구를 위해서 출력한 건지 알고 그 사람이 기표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 확인된다면은 투표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확인하기 어려울 것 확인하기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출력을 하고 났는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른다면은 사실 선관위 입장에서도 이게 투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못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려운 것이고 아까 이제 강동구 사례가 조금 더 힘든데 이 강동구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출력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출력을 해갖고 내가 받았는데 나 이거 투표 안 하겠다고 돌아간 분들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사례인 거고 강동구에서는 바깥에서 신분증을 다 모아갔다는 거예요. 모아갔는데 난 이렇게 신분증 모아가서 안에서 직원이 투표용지 출력한 걸 받아갖고 투표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투표용지가 출력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당일에 가봤는데 나는 한 번도 투표용지를 보지 못했는데 이게 투표용지가 출력됐다고 하면서 지금 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본투표를 하지 못했느냐 이러한 항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확진자분들 투표할 때 왜 이런 혼란이 있냐. 확진자분이 신분증을 일단 내잖아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내서 본인이 확인되면 이게 참 전산 시스템이 발전해도 이게 문제일까요? 안에서는 투표용지가 쭉 출력이 된대요. 밖에서 일단 신분증을 내서 본인이 확인되면 안에 있는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상황을 보고 투표를 안 하고 돌아갔을 경우 이미 안에서는 투표용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일 본투표장 갔을 때 투표를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에 따라서는 투표소에 따라서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경 대변인이 황당합니다. 진짜 좀 황당한데요. 지난 2020년도 우리나라 총선 때 보면은 세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서도 유일하게 선거를 하는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본받을 만한 나라, 그러니까 선거 연기를 다른 나라를 다 했는데 우리나라만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국가들한테 지침이 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나라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건 분명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 확진자분들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신분증을 걷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우리 투표용지가 빨리 출력이 됩니다. 그 공지를 왜 안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확진자분들 투표함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공지했으면 어땠을까? 뭐 상자를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다. 투표함을 옮기지 못한다. 그렇게 공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렇게 좀 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를 투표권을 잃어버린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는 3월 9일 날 바로 내일인데 이것은 개선할 점을 분명히 밤을 새서라도 좀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까 그 해당 직원, 뭐 그 나이가 어린 네. 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 책임에 대해서 좀 핑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이것은 국민들께서 언론에서도 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라도 그 해당 직원, 그냥 작은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뭐 이렇게 피해를 보는 맞아요. 일이 없도록은 정말 좋은 분명히 지적이 해야 해주셨어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에게, 그 직원분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그 행태, 나쁜 행태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대목에서 중앙선관위 참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자기 칭찬 되게 잘했어요. 선진 이 투표 기법, 전산 기법 이런 거 해외에 뭐 널리 알리고 가서 자랑하고 교육하고 수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중앙선관위가 우리 전자개표 방식 뭐 대단한 기술이다 하면서 개도국 가서 막 자랑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무색해졌어요. 지금 이번 부실 관리로.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왜 예측을 못했을까. 지금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반인 투표와 확진자 투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상정해서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투표소 한 곳에 투표함 하나밖에 둘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양측에서 같이 오면 이분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분리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누군가가 투표를 대신 투표 용지를 움직여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러면 문제가 될 걸 왜 생각을 못 했냐고요.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이나 자가격리는 따로 분리해서 했어요. 공간 자체를. 거기에 투표함을 두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어떤 형태로든 이건 사과해야 되고 본인들이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거 뭐 예를 들면 투표를 못 하신 분 중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투표를 못 하고 갔으면 모든 정당이 피해자인 거예요, 결국은. 맞아요. 네.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깊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선관위가 내놓은 본투표 대책도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차적으로 확진자 등 선거인도 투표소에 들어가서 직접 기표를 하고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여러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그 외출 허용 문자에는 5시 30분 이후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일찍 투표소에 나오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그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단비 변호사님께 먼저 가볼게요. 이 부분은 본투표 대책이라고 어제 발표한 거예요. 이제는 일반 확진되지 않으신 분들처럼 확진자도 일반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전투표 때는 왜 못한 거예요?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고 뭐야 이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 뭐예요 이게? 어떻게 왜 이러면 그때는 못한 걸 이제서야 내일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많이 비판을 받았던 점이 이제 그 선관위에서 얘기하기로는 투표함을 한 투표소에서 하나만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확진자들과 동선 겹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바구니 같은 걸 놓고 나중에 그 투표함에 이제 가서 기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아니 이제 확진자 아닌 분들과 확진자인 분들의 동선을 겹치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를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관위에서는 그러면 본투표 때는 직접 그 투표함의 용지를 기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그럼 확진자들이 투표할 시간이 과연 충분한 시간인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요. 방역 대책은 맞아요. 제대로 될 것인가? 또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지금 해당 투표소에 거주하시는 분, 해날 과단을 지역구에 계신 분 중에 확진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도 지금 파악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지적들 보면. 자, 그런 가운데 앞서 안진용 기자님,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선거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확진자분들 내일 본투표 때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 허용이란 표현도 좀 그래요, 어감이. 어쨌든 문자를 드리는데 5시 반 이후로 조정하겠다? 그럼 몇 시부터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질병청에서 발표한 시간은 당초 5시 30분이었는데 이게 20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나 격리하시는 분들은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합니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진자와 미확진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이 격리자 등의 대기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6시까지 이제 미확진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확진자들이 왔을 때 네. 괜히 또 대기할 수 있으니까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농어촌과 같이 이렇게 교통 약자들, 이 이동 시간이 긴 경우에는요, 당초대로 5시 30분부터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 부분 놓고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에서도 아니 왜 확진자분들 이 투표 시간 허용 시간이 오히려 10분, 20분 늘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드는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임승호 대변인님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 질병청에서도 애초에 5시 30분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자신들 나름의 어떤 근거가 있었을 텐데 이후에 20분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시간은 또 그대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확진자 및 격리된 어떤 유권자가 한 9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한 투표소에 100명 정도면 100분 정도만 몰린다고 해도 한 투표소에 한 3분 정도, 한 명당 3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거의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또 확진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90분이라는 시간이 과연 확진 유권자들의 어떤 참정권이나 직접 선거의 원칙 그리고 비밀 선거의 원칙을 제대로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20분의 어떤 시간을 지연시켰다면 이에 마땅하게 투표 시간에 충분한 보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를 비롯한 어떤 관계기관에 충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내일도 혼란스러운 장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그 중앙선관위 대책 나온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그거 하나 읽고 우리 이경희 대변인 말씀 드릴게요. 아래 보세요.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 관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표소를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본 투표소를 전국에 14,000여 개로 마련해서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사전투표 때는 그런 부실 논란이 있을 줄 몰랐어요? 시뮬레이션 해봤다면서요. 이번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 대변인님. 지난 사전투표하고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이제 확진자들이 투표하는 시간, 그러니까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을 5시 반에서 5시 50분으로 20분을 좀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할 것인가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당초 정해진 것이 6시부터 7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10분 거리, 50분에 나가면 10분 거리인데 우리가 본 투표일 때는 그 10분 거리의 투표소가 웬만해서는 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보면은 또 농어촌 같은 경우는 3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분 거리는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일찍 외출하고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현실을 반영한 거다? 그렇죠. 네. 원래 그러니까 5시 반에 나간다 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6시입니다. 그런데 또 그 확진자분들과 또 이렇게 확진되지 않으신 분들이 동선이 겹치게 되면 거기서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거리상으로 봤을 땐 괜찮다. 근데 다만 추가적으로 또 괜찮은 점 기표소를 또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도 늘리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우리가 설정했던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문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네. 상황은 모르는 거 왜냐하면 최재봉 교수님 물론 이경 대변인님께서는 이 상황도 뭔가 현실적인 걸 반영한 거다. 오히려 확진자분들께 이 투표 시간을 더 시간적으로는 지금 외출 허용 시간이 반에서 50분으로 20분 뒤이기 때문에 줄었다고 체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차피 투표가 허용되는 시간 6시부터니까 현실적으로 투표소로 가는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현실을 오히려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쨌든 현장 가면 돌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엊그제 사전투표 논란도 다 그런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과 이제 확진자의 동선이 섞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어쨌든 지금 만전을 다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간을 좀 늦춘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일찍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진되신 분 중에 나는 좀 일찍 가서 기다리자 해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또 겹칠 수도 있고 이분들이 또 추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다 보면 불만이 많아지고 이럴 수 있어서 아마 시간을 늦춘 것 같고요. 투표 시간은 지금 예전과 동일한 거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선관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전 투표했던 곳은 3,552개소였어요. 네. 근데 이게 본 투표에는 이게 숫자가 14,464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투표소가 늘어난 건 분명해요. 약 한 몇 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3,552개에서 14,464개니까 훨씬 사전투표보다는 많이 할 수 있다. 다만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것도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 3분의 1 조금 37% 정도 했으니까 그거보다 2배 정도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도 늘어나고 기표소도 더 많이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긴장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 분들과 동선이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인력도 저는 충분히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했던 인력만 가지고서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상체계를 가동을 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 개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네. 해결 방안에 대한 플랜 B를 그러니까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용어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확진자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확진자와 비확진자 하겠습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각 투표소마다 만전을 다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이번엔 믿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확진자는 소중한 우리 국민이지 확진자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